8월 27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독산 3동에 우리 동네 소규모 체육관이 건립된다고 금천구가 밝혔습니다. 우리 동네 소규모 체육관은 독산 자연공원 근처에 있고요. 현재는 창의공약 프라자로 쓰였던 공간입니다. 올해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착공이 들어가 12월 달에 준공할 예정인데요. 건립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500제곱미터라서 상당히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구, 요가, 댄스 스포츠 등을 활용할 수 있고요. 다목적 농가, 클라이밍 공간까지 설치한 계획이다 하니까 주변 분들이나 특히 클라이밍이 많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 정도 많이 사용하고 우리 청년들도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 추석을 맞아 금천구청 광장에서 전국 농산물 홍보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되고요. 3일간 진행된다고 하니까 많이 이용하시고 전국에서 올라오신 많은 농산물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매주 화요일 날 금천구청 옆에 우리 동네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리는 화들장이 오늘까지 여름장으로 개최되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건강한 농부가 운영하고 있는 화들장은 소농들이 직접 판매하는 농부 장터인데요. 더운 여름철에는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고 있고 그 외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9월이죠. 9월에는 11시부터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천문화원이 제21회 금천 한가위 축제와 함께 청춘 노래자랑을 개최합니다. 이번 노래자랑은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와 함께 진행되고 있고요. 노래를 좋아하는 주민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춘 노래방, 정말 마음만 청춘이어도 되고요. 나이가 청춘이어도 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니까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예선은 9월 5일 오후 1시에 금천문화원 공연장에서 진행되고요. 예선 당일날 현장에 참가하셔도 됩니다. 미리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예선은 총 15팀이 통과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9월 19일 오후 4시 안양천 다목적 광장에서 열리는 본선에서 뽀빠이 이상용 MC와 함께 본선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 최우수상에는 150만원, 우수상에는 70만원, 장려상에는 50만원, 인기상은 각 2명에게 30만원씩 주어집니다. 특히 이번 노래자랑은 10월 5일 토요일날 11시 30분 딜라이브 디지털 OTT 방송 채널 1번에서 방송될 예정이니까 방송에도 출연할 욕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요자 맞춤형 공동주택, 보린주택에서 자녀세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보린주택이라고 하니까 좀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금천구가 만들고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하나 옥탑방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공공임대주택을 만든 건데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부엌, 화장실이 구비된 원룸형 주택입니다. 그래서 특히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빌라 형식이지만 여기에 승강장을 다 갖췄고요. 옥상 텃밭도 갖춰서 전국 최초의 공공원룸이라고 금천구를 홍보하고 있고요. 금천구에 한 4개가 있습니다. 4곳이 있는데 지금 모집하는 곳은 독산 2동에 4세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물론 무주택 가구여야 됩니다. 더불어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2일부터 6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가까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금천경찰서가 올해 오픈했잖아요. 오픈했는데 그러면 옛날에 있는 금천경찰서가 그 길은 뭐가 들어오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거기는 관악구입니다. 관악구서 금천구에서 많이 홍보를 안 하는데 거기서 서울도서관 분관이 건립된다고 합니다. 거기가 연면적 9,000제곱미터 내외로 1층에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창업 비즈니스 도서관이라는 것이 건립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도서관에서 이 서울시 분관을 만들 테니까 너네 혹시 원하는 데 있니 해가지고 한번 모집했대요. 그래서 관악구도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관악구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하면 우리가 책을 읽고 뭐 공부를 하고 이런 공간이었는데 이 도서관은 약간 청년의 취업, 창업을 돕는 무료 상담 그리고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시설로 역할을 할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관악구는 전국에서 청년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40.2%라고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해봤는데 일단 서울대학교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시생들이 고시촌이 있죠. 그래서 고시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노량진에 있는 그
고시촌이죠. 거기는 약간 고시가 다르죠. 서울대 고시는 사법고시 로스쿨 고시고요. 그 노량진은 동작구겠죠. 동작구는 그 임용고시나 각종 공무원 시험 여긴 고시라다가 같은 고시가 아닌 다른 고시임을 알 것 같고 저는 사실 동작구가 1위가 아닐까라 생각을 했는데 관악구가 1위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29일부터 시작해서 8월 20일까지 진행된 대한검도회가 주관한 행복나눔 생활체육 검도교실이 지난 8월 20일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시흥동에 있는 고려검동관에서 진행됐는데요. 방학 동안에 청소년들이 16회 16회 검도 수업을 진행했고 이날 당시 수업을 진행했던 대한검도의 중앙영수원 강사인 8단 범사 이용진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검도를 통해서 소외감 없이 바른 인성을 심어주도록 노력을 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아이들이 많이 노력한 것 같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건 교육 소식인데요. 2019년 현장 도시농업학교 친환경 텃밭농사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금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지금 주최를 하고 있는데요. 강의가 8월 29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11월 19일까지 총 10주간 진행이 되고요. 한 차시가 2시간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은 금천구 오리동네 커뮤니티센터에서 그리고 실습은 광명시에 위치한 금천 도시농업 네트워크 교육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재료비 포함해서 4만 원의 수강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그냥 농사가 아니라 친환경 농사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법이 뭔지 그리고 흙의 성질이 어떻게 되는 건지 미생물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음식물은 어떻게 자원화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배우니까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추석 관련돼서 소식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셨으니까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입니다. 8월 25일 서울시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조합 금천구 지회 소속에 있는 정비사분들께서 귀성길 안전 운행을 돕기 위한 자동차 무상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한 6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금천구청 뒤에 주차장 입구에서 매해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일찍 하셨는데요. 특히 일요일날 하셔서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 각종 오일류 점검하고 보충해 주시고 냉각류, 유리 세정기 때 보충해 주시고 또 전구류, 헤드레이터 이런 거 교환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거 다음에도 한번 이용하시면 이런 정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석인데요. 그 금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9월 6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한가위 행사 금천 목고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좀 진행될 예정인데요. 송편 만들기, 전통놀이, 떡 매치기, 손수건 파우치 만들기 이런 체험 활동부터 해서 먹거리 마당 해가지고 다 진행됩니다. 그래서 눈, 코, 입이 모두 즐거워지는 금천 목고지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고 좀 안내게 썼습니다. 우리 좀 서울시 소식 한번 안내 드릴 건데요. 서울시 교육청 교육 소식입니다. 8월 21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8월 20일 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두산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왜 방문했냐? 나래품 방과후 학교 두산 포근센터 참관 및 학부모들 간담회를 위해서 방문했고요. 이 나래품 방과후 학교는 기존 방과후 학교가 있습니다. 다 지금 학교마다 방과후 학교가 있고 돌봄 교실이 좀 있는데 이걸 누가 신청을 해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나래품 방과후 학교는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금천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학년별 학부모 대표가 참여해서 포근센터 실무협의를 구성해서 학부모가 원하는 그 나래품 방과학교 안에서 강좌를 좀 직접 기획한다고 하니까 좀 많이 좀 변화되고 있고 새로운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담인력 센터장과 상담사가 좀 배치가 되고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학부모들이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수요 조사해서 외부 강사 모집까지 전반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좀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조희연 교육감이 한번 참관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잘하나 봐요. 네,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니까 왔겠죠? 그렇죠. 못했으면 왔겠어요? 그죠? 네, 못해도 오는구나. 네, 하여튼, 지금 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라인은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지는 소대석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아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금천구가 지난 7월 8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이거 관련해서 금천구청 아동청년과 오우석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금천구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이행하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임을 선포합니다.
지난 8월 22일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동 인증 친화도시 좀 이야기가 생소하기도 한데요. 한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가 금천구가 됐음을 인증을 했고요. 한 달이 지난 8월 22일 선포식 가졌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가 뭔가? 우리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금천구청 아동청년과 오우석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금천구청 아동청년과 오우석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여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갔는데 휴가는 갔다 오셨는지요? 저는 뭐 이게 이거저거 업무 준비하다 보니까 네. 휴가를 잠시 미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선해진 날씨가 네. 되면 휴가를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7월 8일 날 인증받고 8월 22일 날 선포식 있으면 휴가를 못 갈 것 같아요. 네. 많은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대외적으로 이제 많은 주민들을 모시고 네. 이런 행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좀 미뤘습니다. 네. 우리 담당도 네. 같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네. 하여튼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유니세프 유엔 기구죠. 유니세프에서 아동 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했습니다. 이게 뭔지 좀 간단하게. 먼저 네. 이제 오랜만에 제가 동장할 때 네네. 여기 라디오 금천에 왔었고 그쵸, 지금 한번 이제 있었죠. 네. 부서장으로 가서 이제 네. 왔기 때문에 너무 오랜만에 우리 주민들한테 인사 간단히 네, 드리고 네, 제가 네, 네, 네. 좀 그럴까요? 할까 합니다. 무더위에 건강하게 모두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젠 그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져서 활동하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의 궁금한 이야기들, 주민들이 알아야 할 상식 등을 낱낱이 빠짐없이 잘 전달해 주는 것에 늘 네. 고마움을 느꼈고요.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변함없이 알찬 소식들을 전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모두 건강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활기찬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과장님께서 그 1월 1일자였죠? 네네. 1월 1일자로 시흥 오동 동장님 하시다가 네네네. 그러다가 1월 1일자로 그러니까 아동 청년과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알아볼 게 있을 텐데요. 새로 네. 신설된 그렇죠. 과입니다. 아동 청년과의 새로운 업무를 받으셔서 열심히 지금 휴가도 못 가시고 네. 지금까지 열심히 예. 하고 계십니다. 네, 한번 좀 얘기 한번 거기 들어가 보죠. 네, 그 아동 친화도시 어떤 겁니까? 지금 그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는 네네.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그 준수를 해서 아이들에게 불평등과 그 네. 차별을 없애고 또 18세 미만의 모든 그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그 말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 군은 그 아시다시피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서 유엔에서 제시한 10개 기본 원칙들을 네. 반영해서 네. 아동 정책을 차근차근히 추진해 온 그 노력을 인정받아서 네. 지난 7월 8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게 인증받기 쉽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거 처음에 알아볼 때 네. 아동이라 해가지고 저는 사실 초등학교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아동은 18세 미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동과 어린이는 이게 어린 초등학교, 그 청소년은 이제 약간 이제 뭐랄까 청소년의 개념으로 그죠? 보는 거죠. 예, 18세 예. 정도면. 그런데 이제 그 유엔에서 규정하는 그 아동은 네. 18세 미만으로 네. 이제 그 하여튼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동 친화도시 해가지고 나는 고등학생이니까 뭐 상관없어 우리 아이는 중학교니까 상관없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만 18세니까 사실 고등학교 넘어서도 20세 전까지는 거의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만으로 되니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이게 인증이 7월 8일 날 됐는데 네네네. 그럼 인증이면 어떤 변화들이 만들어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어차피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린 김에 네. 뒤에 부분에 가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우리 선포식 분위기도 좀 잠깐 말씀드려도 예, 될지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8월 22일 날 15시부터 그 선포식에 네. 우리 유성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이윤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유관 기관장, 지역 단체장, 그다음에 우리 그 친화도시 아동위원회가 네. 구성되어 있어요. 그 위원님들, 그다음에 저희 군은 또 아동의회, 청소년의회 이런 그 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원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 그날의 주인공인 관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또 우리 그 주민들이 한 500여 명 이렇게 참석해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축하를 해주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 행사는 그 이제 그동안 우리가 추진했던 그 경과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제 같이 공유를 했고요. 그다음에 UNS 그 갖고 있는 아동 권리 현장 낭독, 그다음에 인증서가 있습니다. 인증서하고 현판 수여, 그다음에 인증 선포,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그 선포문이 있어요. 그 선포를 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축하 공연 순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네네. 이날 그 축하 공연이라든가 인증서 그 권리 낭독 이런 부분들이 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직접 아이들이 그 참여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인공이 되고 이런 아이들에게 그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아주 흡족했다고 저 스스로 이제 판단하는데요. 네네. 대외적으로 다른 뭐 기자님들도 이렇게 쓰신 그 글들을 보면요, 저희가 어느 구보다 아주 멋있고 그리고 또 의미 있게 그렇게 이제 행사를 추진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현판 얘기 나왔는데 현판은 어디에? 현판은 지금 이제 저희 그 구청에 들어오시면 네네. 입구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정면의 입구에서 그 왼쪽에 보시면 네. 위에서 네 번째쯤에 이제 네. 그쪽에 계시할 네네. 거예요. 그래서 현판 보시면 이게 뭔 얘기인가 보시면 네네. 그 내용이다. 네네.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날 선포식이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아동 친화도시답게 그 네. 아이들이 직접 나서서 네. 사실 모르시는 분은 많겠지만 우리 금천구에는 청소년 의회도 지금 한 4회 정도였죠. 네. 지난 네. 8월 15일인가 아마 총투표가 있었던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구성이 돼서 네. 열심히 활동 좀 하고 있죠. 그분들 하여튼 그런 거 좀 활동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면 좀 4대 의회가 구성이 돼서 네, 이제 네,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얘기 들어가서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선포식 네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이거 어떤 효과가 있고 금천구에는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는 건지 한번 물론 이제 친화도시 선포하니까 네. 커다랗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그 이 친화도시 인증 그 선포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 그 지역사회 그 아동들을 함께 돌보고 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대외적인 의지 표면이라고 일단 보시고요. 네. 그 인증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네. 앞으로 우리 그 아동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고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함께 나가야 할 것이라고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번 인증이 이제 전국 지자체에서는 36번째, 네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13번째 네, 그렇습니다. 인증입니다. 그래서 네네.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인증은 어떤 효과가 있냐 이런 질문이 좀 약간 우문일 수도 있긴 한데 네. 이건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게 됐으면 이제 인증해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죠. 10개 기준을 네, 그렇습니다. 그 척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인증해준다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좀 기준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금천구는 그거를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저희 그 유엔의 그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네. 아까 얘기하신 그 10가지 원칙의 기본 그 서류들을 다 제출해서 서면 심의를 일단 받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서면 심의를 토대로 해서 2차 그 기관장의 의지라든가 이런 걸 표명하기 위해서 네네. 인터뷰를 합니다. 직접. 구청장님이? 예, 저기 이제 그 친화도시 그 위원들은 교수들로 이제 네. 구성이 돼 있는데 그 교수들하고 청장님하고 한 30여 분 정도 인터뷰를 직접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청장님 인터뷰가 끝나시고 나면 저희 그 실무진들, 국장, 과장 또 팀장, 실무 담당자들하고 인터뷰를 한 네.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네네. 그 심층 있는 그런 이제 인터뷰를 해서 네.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이 나서 자기네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다 맞기 때문에 이제 네네. 인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그 하루아침에 이게 이제 다 되는 게 아니고 2015년도에 그 지방정부협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입을 했고 2017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이제 해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제 인증을 받았는데요. 10가지 원칙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네네네. 10가지 원칙에 우리 구는 어떤 것들을 했는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그 아동의 참여 부분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우리 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의회가 이미 이제 구성이 돼서 이 청소년들이 예산심의라든가
또 참여권을 보장해서 예, 이렇게 예. 직접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아동까지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아동의회를 신설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들에 대한 그 참여권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장을 했고요. 두 번째 아동 친화적 법 체계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의 법이 있듯이 네네.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있잖아요. 네네. 그 조례를 이제 저희가 그 아동 친화도시 조례를 2017년 10월달에 제정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그 옴부스만의 역할이라든가 차별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넣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아동 권리 전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체계적인 전략 사업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4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했어요. 네네네. 4개년 기본 계획 속에는 그 6개 영역의 핵심 영역 6개 영역의 30개 사업과 전략 30개 전략 사업과 122개 사업을 담아서 4개년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또 네 번째 아동 권리 전담 기구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그 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2018년 1월달에 아동 청소년 친화팀을 신설했고요. 네네네. 또 2019년도 1월달부터는 아동 청년과를 신설해서 전담해서 아이들에게 그 권한과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다섯 번째 아동 영향 평가 부분인데요. 네. 아까 그 30개 핵심 전략 사업이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전 영향 평가를 추진했고요. 여섯 번째 아동 그 관련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구청에서 하는 업무들을 각 담아서 2018년도와 19년도 아동 예산서를 이제 작성을 했어요. 네네. 거기에는 약 한 130개 사업 정도를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인 일곱 번째 정기적인 그 아동 실태 보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2018년도 5월달에 실태 보고를 하고 인증 이후 3년마다 이제 그걸 또 주민들을 모시고 토론을 개최하도록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인증 이후에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앞으로 할 거고요. 여덟 번째 아동 권리 그 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저희가 이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동 권리 교육, 그러니까 공무원, 네. 그다음에 교사, 종사자, 부모, 또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권리에 대한 교육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 아동을 위한 독립 대변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저희 그 민원 감사 담당관에 옴부스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옴부스먼이 그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는 아동을 위한 그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도 봐요. 앞에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게 커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그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유엔이 제시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맞춰가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좀 몇 가지 좀 짚어볼 게 좀 필요한데, 네네. 그 아동의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회는 아까 좀 말씀했었어요. 청소년들이 네. 의회를 맡고 있다면 네. 아동의회면은 뭐 이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면 좀 아동의회도 별도로 청소년 의회는 이제 중고등학생이 이제 이미 네. 구성이 돼서 저희가 네. 4대까지 지금 그쵸. 운영이 되어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보완점으로 초등학교 4학년 이상, 6학년까지 학생들을 음. 대상으로 해서 이들에게 이제 의회가 뭔지를 경험해주고 네. 예, 예.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네. 서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음.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부터 이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정책 네, 네. 학교를 예. 저희가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제 이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음. 정책 학교를 만들어서 방학 동안에 저희가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만 참여하는 거예요? 4학년에서 6학년. 아, 부모님도 함께.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네. 오히려 제가 놀란 게 네. 아이들이 약 3, 40명이 왔는데 네네. 어머니들도 한 20분 이렇게 아, 오셨어요. 같이. 네네. 아, 그래서 정말 뜨겁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우리가 28일인가요? 9월 네. 28일 날 네. 국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러니까 의회 뭐 본회의장은 기본적으로 다 네네. 보는 거고 국회를 이제 방문을 해서 국회가 어떻게 운영하는구나. 또 그날 이제 특히 그 이훈 의원님하고 우리 네. 지역구 의원님이시죠? 이 의원님하고 같이 이제 그 만나서 네. 국회 좀 소개도 좀 받고 아. 같이 이렇게
큰 네.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이게 그거랑은 약간 다른 거죠. 그 아동 어린이들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의회 견학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해가지고 견학하고는 좀 다른 틀리고 거죠. 이 이제 향후에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이지만 네네. 이 아이들이 예산도 심의를 해보고 직접 그럼요. 금천구 네, 예산 중에서 네. 얼마를 이번에 심의하는 청소년의회에서는 네. 주민들이 제안한 한 15개 네네. 사업인가요? 네네. 그거를 직접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10개 사업에 한 2억 5천 정도를 이제 심의하는 이런 네네. 과정이 있습니다. 네네. 그게 참정권 보장이죠. 그래서 그들의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그들이 직접 선택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아동의회도 청소년의회처럼 네네네. 그렇게 이제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그런 정책과 사업들을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네네. 주고자 하는 거죠. 네. 저 이게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중고등학생이니까 네네. 그 예산도 보고 예, 정책도 볼 수 있는데 아동이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아동이라 하면 어린이들 아 그런데요. 네, 가능할까 싶어가지고 네. 그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성장 과정에서 그쵸. 네. 4학년, 6학년을 봤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너무 빨라 애들이. 그래서 그래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제가 그들의 또 아이디어가 나와요. 아이들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정말 아이들, 놀랐습니다. 네, 예. 정말 그런 걸 잘 할 수 있고 그렇게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네네.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어른들이 잘 모르잖아요. 애들 흐르는 거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라고 하면 그걸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동의회, 청소년의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놀이터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어른이 보는 그 시각하고. 시각에서 놀이터와 네. 그 아이들이 보는 시각에서 놀이터는 그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뭐가 좀 가장 큰 대표적으로 아니 이제 뭐 대표라고까지는 제가 네. 아직 말씀을 못 네. 드렸고 그 친화적인 놀이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네. 지난달에 네. 이제 직접 우리 담당자와 아이들이 그 놀이터 현장을 보고 네, 네. 사업을 만들고 있어요. 그쵸.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하나 네. 해서 정책적인 아까 학교를 운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학교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맞을 보시면 거예요. 되겠습니다. 네. 이게 뭐 놀이터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어른은 약간 벤치가 많았으면 좋겠고 아이 입장에서는 그네나 이런 놀이기사 그렇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실제적 눈높이 이제 키에 따라서 어린이는 좀 작으니까 1m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어른들은 뭐 170 이렇게 되니까 그 눈높이도 아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정하는 부분에 행정을 하다 보면은 네. 사실은 그 필요한 사람 수요자 입장에서 네네.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네. 또 부서에서 각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잘못하면 행정의 눈높이에서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제일 잘못된 정책이 추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아까 10개 인증이 뭐 지금 된 것도 있고 인증하기 위해서 뭐 과 같은 경우 팀 같은 거 신설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해야 되는 과정도 있긴 한데 사실 금천구가 올 초에 참 안 좋은 일로 전국 이슈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게 아동 관련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보면 이 사건도 있었고 뭐 신심찮게 나타나잖아요. 뭐 그 어린이집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이 아동 친화 도시가 사실 그 제대로 운영되고 그렇게 하면 그런 문제는 이제 좀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구에서 네네. 돌보미 사건이 이제 발생해서 네네.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그 이미지가 좀 실추된 건 사실이지만 네, 맞아요. 또 그거는 또 이미 발생한 거지만 그렇죠. 앞으로 네네. 이제 어떻게 잘 보완하고 그 제도적으로 이제 저희가 하기 위해서 후속 조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인성 교육이라든가 네. 또 뭐 이렇게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개선 대책을 지금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와 이제 저희 그 친화도시는 별개니까 네. 이제 뭐 네, 그렇죠. 하여튼 네. 또 라디오 홈쇼에서도 계속 그때 사건 이후로 이제 구청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계속 모니터를 했는데 교육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 네. 그 청장님께서 네. 직접 그 선두에 서서 맞아요. 교육하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인증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지 이것도 이제 한국 유니세프에서 와서 이제 또 네, 그럼 점검할 건데 이게 뭐
인증이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일단은 저 최초 인증은 4년을 이제 네. 보장을 하는데 네. 그 4년 동안에 중간에 2년에 음. 이제 그 중간 점검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당초 그들이 제시했던 그런 것들을 네. 또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실적과 계획을 제출했잖아요. 네, 네, 네. 그 계획들이 제대로 차곡차곡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2년마다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4년 후에는 이제 그 지난 4년 성과를 이제 분석하고 네, 네. 그걸 또 피드백해서 새로운 4년을 이제 수립해서 이제 그 다시 그 재인증 후에 정도. 비전을 담아서 재인증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이제 근데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2년 심사나 4년 이후에 이제 또 새로운 방법, 그러니까 네. 최초 그거는 재인증이 아니고 최초 인증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음. 이렇게 또 신청을 하거든요. 네, 네. 굉장히 까다롭대요. 그래요. 뭐 타구를 얘기해서 좀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네. 그래 그 구에서 이게 신청하면 모든 게 다 금방금방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네네. 같아서 어느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작년에 이 신청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아까 10가지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아직까지 그 심의가 안 이루어진 그래요? 그런 그 지방자치단체도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 36개, 전국 네. 지자체가 240여 개죠? 240개인가? 240여 개인데 네. 36번째면 자랑해도 되겠죠? 네,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선도적으로 네.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하면 그 아동이라 하면 만 18세 이하입니다. 네, 네. 18세 아이가 금천구에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이런 아동 친화 도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좀 이후 계획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학부모들 주민들은 좀 그러면 요거 아동 친화 도시를 또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 좀 할 수 있을까, 참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좀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들긴 하네요. 이제 그 인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증은 이제 시작이라고 네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인증하면서 유엔에서 몇 가지 이제 그 단서를 달았어요. 이것만은 꼭 짧은 시간 내에 보완을 해달라.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조례에 지금은 보면은 이제 보편적으로 포괄적인 차별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네.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 차별이라는 조항을 좀 더 그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달라. 그러면 그 차별 속에는 뭐냐면 성, 인종, 장애, 피부색, 언어, 정치적 견해, 출생 지역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런 조례들을 저희가 이제 그 개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참여권, 아동 네. 청소년의 구성하고 네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 조례에 담을 거예요. 네네.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옴부즈만이 아까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옴부즈만에 대한 그 권리 침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사항을 또 담고 이런 네네. 이제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이제 할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또 지원들과 또 이렇게 교육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인권에 대한 전 직원 교육과 또 이제 우리 구의 의원님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네, 계시죠?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구 이제 구청장님 혼자 또는 저희 아동 청년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지역사회가 네트워크를 이뤄서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선 구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교육을 하고요. 또 저희가 외부 기관과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의 참여를 좀 이끌어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매년 11월 달에 한 주가 아동 권리 주간 행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올해는 이제 11월 16일 날 구청 광장에서 이제 그 행사를 할 건데요. 거기에는 이제 아동 인권 페스티벌도 같이 개최를 해서 대외적으로 이제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권리를 주는 그런 주간 행사를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심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우리 골목골목에 있는 그 놀이터를 네네. 사실상 있어도 이용을 못 하잖아요. 너무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물론 저희 일반적인 사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키즈 카페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네네. 저희 공공에서 그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좀 조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리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오픈했을 때 약간 그 신선미가 없으니까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위치는 독산 일동에 이제 저희가 위치라든가 이런 네네. 것들을 다 지금 보고 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키즈 카페는 사실 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좀 이런 말씀 드려야 네, 될지는 네. 공공에서 네네. 그렇지만 우리 저소득 아이들이 이제 좀 더 많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이제 만들 계획이고요. 네. 아까도 이제 우리가 계속 그 우리 구의 그 특색 있는 게 이제 청소년 네네. 의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모범적인 그런 사례여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견학도 오고 이제 네네. 하는 그런 이제 의회인데 그래서 이제 아동의회하고 청소년의회 이 그 의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또 네. 그 참정권을 보장하는 이런 강화하는 쪽에 그렇게 해서 이제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중복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우리 금천구 유성구청장님과 네네. 이하 우리 전 직원들만의 그 몫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계신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지역아동센터 또 각 유관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네.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네네. 협의해 나가면 정말 친화도시에 걸맞는 그런 우리 금천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학교에서도 지금 학부모님들이 많이 좀 참여하고 계시고 네네네. 거기에서도 이제 학교에서도 의견을 많이 구하고 있기도 하고 거기서 제안도 하시고 뭐 교육협치위원회도 있고 뭐 이러니까 있죠. 이제 많이 거기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어떤 게 있으면 의회 같은 경우도 뭐 아이들이 참여해야 되니까 왜냐면은 우리 의회가 이제 사실은 예산 심의 네. 승인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네. 이제 구상을 해서 예산까지 해서 이제 의회로 넘기면 의회에서 네. 최종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구의원님들도. 네네. 그래서 구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아까 교육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육이라고 하니까 뭐 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하는 그런 건 아니고 네. 이렇게 이제 교육을 우리가 지원하는 친화도시로 거죠. 가는 네. 거니까 이렇게 많은 뒷받침을 그러니까 예산상의 뒷받침이 또 뭐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업도 있지만 네. 어느 사업들을 보면 또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네. 협조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이제 교육을 같이 하자는 그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아동 친화도시 이야기를 좀 우리 얘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네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아동 청년과가 네네. 올해 1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아동 청년과에 대해서 얘기 한번 들어볼 건데요. 아동 청년과가 그 팀이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동 청소년 친화팀 되어 있고 청년 동행팀 네. 그리고 드림 스타트 팀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아마 아동 청소년 친화팀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다는 친화도시 네. 뭐 그리고 어린이날 뭐 네. 청소년 위해 이런 게 하고 있고 청년 동행팀은 말 그대로 청년에 대한 사업이 있고 네. 드림 스타트 팀은 아무래도 그 드림 스타트라고 해서 방과후 지원센터하고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우리 좀 어떻게 이렇게 아동 그 청년과 네. 네. 어떻습니까? 멋있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글쎄요. 어떤 일을 저희가 하시는지 이제 네. 이런 그 친화도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2018년 1월달에 이제 아동 청소년 친화팀을 이제 네네.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이제 청장님께서 구청장님께서 강력하게 외부에 천명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태아부터 행복한 금천. 태아부터. 네, 네. 태아부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여기에 맞춰서 이제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 청년까지 그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사실 여태까지 그 아동 청소년까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 요즘에는 청년에 대한 그런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네. 한번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어떻든 이런 그 아동부터 청소년, 청년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2019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아동 청소년 친화팀, 그다음에 청년 동행팀, 드림스타 팀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유엔에서 이제 이렇게 아동 청소년 친화하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엔에서 친화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친화를 붙였는데 여기에는 이제 아이들과 청소년이 글자 그대로 네. 포함되어 있고요. 네. 청년 동행팀은 저희가 지금 청년 정책을 이게 하려고 생각하면 한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할 거예요. 네네. 또 어쨌든 청년 동행팀을 이제 했고 드림스타트는 우리 그 저소득 생활이 좀 그 아이들을 저희가 12세 0세부터 네. 12세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팀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례, 그러니까 굉장히 뭐 사례 중심으로 해서 이 아이들을 돌보고 또 이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부모와 사실은 시간이 없잖아요. 이 그 맞벌이라든가 이런 다 일반적인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하는 사업들 중에는 아이와 부모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네. 지난주에 하나 말씀드리면 키움 이렇게 목동에 있죠. 네네. 거기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한 65명이 야구장을 이제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같이 할 수 있는 부모와 낮 시간대에 이제 자주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부모와 함께하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딸기 행사라든가 네, 딸기 체험 행사. 이런 체험 네. 행사라든가 이런데 이제 부모와 같이 하는 그런 네. 많은 그런 사업들을 드림스타트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자랑을 너무 길게 하는지 아닌가 모르는데 네. 어쨌든 되게 할 얘기는 많지만 네네. 그래서 또 뭐 시간도 있고 그래서 요 정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금융구청이 그 1월 1일 날 저는 1일자 이제 교직 개편을 많이 했는데 그때 네. 좀 특색이 옛날에는 사회복지과, 뭐 복지지원과, 복지정책과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어르신 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뭐 아동청년과에서 그 세대와 그거를 딱 지정을 네. 해서 이걸 과 이름으로 하는 게 하나의 좀 그래서 이제 흐름인 것 그 같아요. 부분은 이제 우리 그 유성우 부청장님께서 7기 이제 출발하시면서 네, 유성우 청장님의 이제 그 어떤 그림을 네, 세부적으로 그려나가고 네. 싶어 네. 하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계층별 네. 또 연령별 이렇게 해서 부서를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한번 올해 신설 조직인 이만큼 네. 또 이제 신설 초대 과장님으로서 유역질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도 뭐 그게 하나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너무 고마운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항상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 지역의 그 일어난 일들 또 주민들이 알아야 될 이런 정보들을 발빠르게 네.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거에 대한 대단한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금천구청 아동청년과 오석 과장님을 모시고 아동 친화도시 인증과 선포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시면 금천인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기술에는 김진수, 김호경이었습니다.